오늘 또 킹스맨에서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슬라생 웅디 이현웅 YTN 라디오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행복하십니까 두 분? 행복하냐고요? 아주 힘차 보여서요. 아우 행복하죠. 그럼요. 뉴스킹과 괜한 질문이었나요? 뉴스킹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길 바라면서 자, 첫 번째 소식 국회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열리는 겁니까 이제? 네, 국회 열리긴 했는데 아직은 협상이 남아 있죠.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52일 만에 정상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정상화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원구성 협상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야는 마지막까지 핵심 쟁점인 행안위 그리고 과방위 이 두 개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두 개 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제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둘 중 한 곳은 국민의힘에게 넘겨주자는 의견도 좀 나왔습니다. 네. 한편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한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사진에 찍혀서 아마 일파만파 좀 많이 퍼진 것 같은데요. 이 문자 내용을 보면 상임위는 7개가 배정되는데 현재 5개 위원장이 있고 나머지 2개는 운영위와 법사위다. 각각 권성동, 김도읍이 맡기로 했다. 국방, 외통, 정보, 행안, 기재는 기존 위원장이 6개월간 맡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민주당이 논의해온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행안위를 가져가고 민주당이 과방위를 맡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국회가 52일 만에 개원했고 성과도 있었어요. 어제 본회의에서 민생특위 구성 결의안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개문발차라고 하죠. 아직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는데 일단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상징적인 게 이제 어제 발족을 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민생특위입니다. 네. 일단은 유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민생특위 위원장을 맡았고요. 여야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이렇게 해서 특위 구성하는 법안을 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논의되게 될 내용이 이제 주로 유류세 관련된 워낙 좀 기름값이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유류세를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납품 단가 연동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기업들이 납품 단가를 지나치게 이제 후려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도입하는 거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바꾸는 것과 이제 직장인 식대 이거를 이제 비과세로 해서 조금 넓혀주는 지금까지는 이제 1년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비과세 인정했는데 한 20만 원 정도로 넓혀주는 이런 법안들을 이제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가 국회의원들 이걸로 언론 플레이도 많이 하잖아요. 그 문자 메시지 의도적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요. 다 찍고 있는데 그걸 안 찍고 있습니까? 다 걸립니다. 이게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가면 본회의장 안에는 국회의원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층에 이제 일종의 관람석처럼 만들어져 있는 이제 좌석이 따로 있어요. 우리 기자들 무시하십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망원 렌즈라고 해가지고 아주 깊게 찍을 수 있는 렌즈를 갖고 있는 사진 기자들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어떤 국회의원이든지 이 휴대폰을 꺼내면 바로 줌 들어가거든요. 팍 찍히는데요. 엄청 찍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걸 일부러 이제 노려서 일부러 슬쩍 보여주는 원 협상에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언론 플레이에 나서는 국회의원들도 있다고 얘기를 되는데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운영위하고 법사위는 여당에서 맞는 걸로 정리가 하는 좀 돼 걸로 있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운영위는 원래 이제 집권 여당이 보통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당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될 걸로 보이고 법사위는 지금 이제 김도읍 의원이 이제 위원장을 맡는 걸로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쟁점이 되는 건 이제 나머지 5개가 확정된 거냐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일단 행정안전위원회 그동안 계속해서 원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었던 행정안전위원회를 여당이 갖고 가는 걸로 정리가 된 듯이 이제 적혀 있어요. 그렇죠. 국방, 외교, 정보, 행안, 기재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국방위원회는 원래도 여당이 이제 보통 많이들 가져가지만 국방하고 외교안보는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통일위원회하고 이제 정보위원회까지 다 가져가는 경우는 또 그것도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교안보에 있어서 야당에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진다라는 이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겸임위원회로 되어 있는 정보위원장은 야당에서 또 가져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걸로 치면 이 5개를 늘어놓은 게 지나치게 지금 여당에서 원하는 방안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문자 메시지 내용 자체가 여당 쪽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렇게 좀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 대표 연설을 했고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교섭단 이제 대표 연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이후에 메시지대로 지금 말했던 거 7개 상임위가 여당 쪽으로 가는 걸로 나오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 이제 뭐 여야 오전에도 또 만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행안위, 과방위 두 개가 가장 많이 그렇죠.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보도들을 보면은 이제 과방위 쪽으로 민주당이 가져가는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민주당이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 얻은 거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협상 과정이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협상이 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과방위만 민주당에서 가져가고 행안위를 뭐 여당 쪽에서 가져가게 되면 법사에도 사실 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협상의 전체 틀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그다지 얻은 게 많지 않은 모양새가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치면은 이제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며칠 전부터 KBS나 MBC 문제 등을 거론을 하면서 일부러 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예. 마치 그래서 과방위를 여당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것처럼 일종의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실제로는 경찰국 사안을 둘러싸고 이제 행안위를 가져가는 게 진짜 목적이었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물론 최종적으로는 민주당이 이제 그런 식의 방안에 이 찬성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어제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일부러 노출시킨 것도 결국 이제 오늘 협상에 어떤 유리한 국면을 점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그렇죠. 이제 직접 언급한 게 이제 굉장히 좀 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예. 그것도 결국 강대강 대치로 이제 오늘 협상까지 끌어가기 위한 어떤 목적이 어느 정도 담겨 있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탄핵이라는 얘기가 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내 지도부에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탄핵을 한다는 건 다른 의미 탄핵 얘기를 한다는 게 다른 의미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그렇습니다. 박홍근 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한 거는 당연히 아니고 네. 기존에도 이제 박근혜 정부 때처럼 뭔가 국정농단이나 인사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탄핵을 당했었던 이 전례가 있다. 그렇죠. 그런 이제 역사성을 얘기한 거긴 하지만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당 입장에서는 그거에 강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뭐 이 발언을 둘러싼 파장은 그래도 며칠은 더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권성도 원내대표 교섭단 대표 연설을 하고 내일 정도는 결론이 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 포인트가 된 게 예. 국회의장이 중간에 김진태 의장이 그렇습니다. 예. 김진표 의장이 이제 중간 조율을 하고 의장실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기자들하고 마주쳤을 때 네.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요. 모레라고 어제 발언을 그렇죠. 했거든요. 예, 늦어도 이제 모레까지는 결론이 날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22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내일까지는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요 질문을 좀 드려보면 행안위와 과방위 중에 하나를 민주당이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유리하다기보다는 이제 뺏기면 안 되는 그 이제 거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모르겠다.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과방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행안위 같은 경우는 결국 경찰국 신설이 문제인데 이미 경찰국 신설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하. 법안 처리 방식이 아니고 이제 대통령령을 개정해가지고 8월에 이미 이제 신설하기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행안위원장을 가져온다고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걸 이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조금 더 긴 시간에 걸쳐서 법을 뭐 개정해서 강화하거나 이런 방안을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한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과방위일 것이다. 왜냐하면 내년 3월에 박성재 MBC 사장의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그렇죠. 이 다른 쟁점이 되는 사안들, 그러니까 이제 MBC의 사실상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박문진 이사진이라든지 내지는 KBS의 사장 선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KBS 이사진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임기가 대부분 2024년까지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그냥 두고 본다고 하면은
이제 여권에서 원하는 이 공영방송을 이제 여권 표현대로 하면 이제 정상화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을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당에서도 혹은 야당에서도 과방위 위원장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의원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장제원 의원이 원래 거론이 좀 됐잖아요. 법사위원장으로. 네. 양보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일단 두 차례 통해서 밝혀진 것 같습니다. 권성동 대행을 통해서 한번 얘기가 나왔고요. 또 직접 취재진에게 설명하는 자리도 있었는데 두 사람이 신청을 했고 아무래도 같은 선수긴 하지만 연장자인 김도읍 의원에게 좀 양보하는 모양새로 흘러갔고요. 결국은 삼선 의원들이 좀 돌아가면서 하는 그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삼선 의원 중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좀 나이가 어린 축이기 때문에 좀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안 그래도 뭐 지지율 문제도 있고 하니까 뭐 싸우거나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걸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양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비유를 하는 게 이제 국회가 이제 씨름하고 룰이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네. 비기면 예. 나이가 많은 쪽이 이기는 걸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것도 이제 국회의장도 비슷한 그런 경우로. 것도 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조선일보 압수수색 재개 소식입니다. 어제 일부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15일 조선일보 본사와 자회사 조선 IS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배경은 지난해 조선일보가 정부 보조금 등을 타기 위해서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 경찰은 조선일보가 새 신문을 유료 독자가 아닌 폐지업체에 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폐지업체들과 조선일보 지국이 거래한 내역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건은 지난해 3월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등이 조선일보를 고발하면서 약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발 접수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수사 진행이 이게 더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고발 접수된 거는 지난해 3월인데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검찰로도 안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좀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해 이제 11월 22일에 조선일보의 이제 신문 지국들 현장을 이제 압수수색을 경찰이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11월 30일에는 이제 폐지 업체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본사 압수수색을 조금 좀 몇 달 걸쳐가지고 거의 6개월 이제 이후에 이제 진행을 한 8개월이 되는 것 거라서.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수사가 어떻게 보면 좀 진행이 빠르지 않다. 이거는 명확한 것 같고, 예. 다만 왜 이 시점이냐? 이해가 안 돼요. 가 오히려 좀 더 관심을 받는 느린 것도 느린 거지만 왜 이 시점에 속도를 내느냐 이런 것도 좀 같이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그때 같습니다. 본사 압수색을 했었어야죠. 원칙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그때 같이 했어야 뭐 자료를 어떻게 이제 뭐 맞춰보거나 뭐 은폐하거나 이런 시도를 막을 수가 있는 건데 예. 너무 좀 오래 걸린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왜 지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네. 거랑 거의 연결이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혹의 시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좀 시간을 줬다라는 의혹의 시선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는 또 최근에 좀 보수 언론들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니까 조금 더 압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뭐 해석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에 한 가지 더 얹어서 말씀드리면 예. 최근에 대통령이 이제 그 약식 기자회견, 출근기 기자회견을 할 때 지지율 관련된 이제 질문이 나왔을 때 언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제 뭐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한 예. 게 결국 이제 언론에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협조를 안 해서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혹시 이제 그것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야권 일각의 이제 시각인 것 같습니다. 한편 그 조선일보 그 김건희 여사 사생활 폭로회고 이 기사가 네. 출고가 됐다가 삭제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근데 그게 남아 있긴 해요. 다들 뭐 캡처를 해놓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거랑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조선일보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건 아니고 지 모 씨라고 예전에 예. 이제 제보자 X로 알려져 있는 예전에 이제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했다고 그걸 보도하는 건데 타이틀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더 충격적일 수 있는 네, 건데요. 그 지 모 씨가 폭로하겠다라고 SNS에 올린 글을 조선일보가 이제 잠깐 이제 보도를 했었던 건데 네. 그때 내용을 보시면 김건희 여사의 사생활 관련 폭로를 예고하고 나섰다라고 일종의 이제 중계 방송을 하는 식의 이제 조선일보 기사였는데 삭제가 되고 나서 이제 미디어오늘에서 이제 조선일보에 질의를 했어요. 네. 왜 이걸 갑자기 올려놓고 또 삭제를 했느냐라고 했더니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고 있는 등 기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삭제 조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일방적인 팩트만 담고 있는 기사라면 애초에 출고를 안 하는 게 처음부터 안 맞는 했어야 건데 되죠. 예. 그럼 뭐 출고를 해놓고 또 지우는 거는 어떤 건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캡처본 보신 분들 아마 계실 텐데 좀 네. 깜짝 놀랐어요. 뭐 저도 유튜브 놀랐습니다. 썸네일 같은 예. 느낌의 네. 그런 또 화면이 캡처가 돼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뭐지라는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선일보가 과연 이런 걸 했을까 의심을 들 정도로 예. 뭐 그런데 일단은 지난 1월에도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에 캠프에 도사가 있다 이런 칼럼이 있다가 포털에서 삭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도 그 칼럼이 이제 삭제가 됐는데 네. 그때도 조선일보가 뭐라 그랬냐면 일부 팩트가 명확하지 않아서 아니 그럼 삭제했다. 처음부터 쓰지를 올리지 말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칼럼의 예. 일부 팩트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또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그 제2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캠프에서 암약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그렇죠. 문제가 됐던 건데 네. 나중에 결국 이제 세계일보라든지 다른 언론사들의 취재에 따르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건진법사가 캠프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 건진법사 관련 인사들이 또 캠프에 포진했던 걸로 확인이 되는 바람에 네. 아니 팩트가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팩트가 맞았지 않느냐. 그러면 왜 삭제를 한 거냐. 이제 또 이런 엉뚱한 논란을 또 번지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약식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재명 사면 질문을 이제 기자가 했었는데 이재용. 죄송합니다. 예. 큰일 납니다. 예, 영 다른 분이죠.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해서 이 원칙적으로 답하기 좀 곤란하다 이렇게 피했으면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제 뭐 당선인 신분 때 보면 물론 그때는 이제 이재용 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만 뭐 조금 본인의 생각을 피력하는 듯한 그런 언급을 한 바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20몇 년을 수감 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와 비교하면 상당히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고요. 뭐 지금은 뭐 이 사안뿐만 아니고 대부분 사안에서 이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말을 상당히 아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한다고 하면 되는데 이게 말할 수 없다 이 말 자체가 좀 안 하지는 않겠다의 의미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8월 15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수사가. 이제 네. 어제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뭐 조선일보나 SBS 같은 이 매체에서는 단독 타이틀을 달고 8.15 사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도를 했고 네. 이재용 전 부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재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복권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사업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기도 했고 네. 김경수 전 그렇죠. 경남지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김경수 지사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넣긴 했는데 여기는 이제 사면 복권,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쪽은 아니고 일단은 가석방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듯한 네. 이 보도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법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다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킹스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또 임경규 작가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